여러분도 영웅처럼 살다 보면 언젠간 영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학 교수 김갑진입니다. 네. 자, 오늘 즐거움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요. 이게 이상해요. 연구비도 없고 논문을 내면 항상 안 되는데 이상하게 즐거워요. 나는 도대체 왜 즐거울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출시. 이게 왜냐면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요. 이게 남들과 다른 거거든요.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농약을 치면 누구 한 명 조수가 필요해요. 이렇게 줄도 잡아줘야 되고 이 농약 통을 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게 가라앉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 그 통을 저어줘야 돼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약을 치고 18일 고추를 따고 19일 고추를 따고 20일 고추를 땄습니다. 그 21일에도 당연히 고추를 땄죠. 그 22일 장날이 5일마다 한 번인 게 다행이죠. 7일장 이랬으면 전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린이날이다. 일어나니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기분이 깨지기 시작했다. 아침 7시가 돼서 들러 갔다. 고추를 심었다. 오후 6시 30분까지 일을 했다. 아동학대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 꿈은 발명가인데 왜 발명가가 되고 싶냐면 마늘 심는 기계를 내가 발명하고 싶어가지고 포크레인, 발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 바퀴에다가 연결을 하고 앞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막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요 칸막이를 해놓고 요 칸막이에다 마늘을 하나씩 딱똑똑 떨어뜨리면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마늘 심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그때 내가 서울대 갈지 몰랐겠지. 네. 그래서 아버지가 딱 들으시더니 마늘을 심을 때는 뿌리는 아래로 줄기는 위로 심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다 어영부영 이렇게 해서 제가 고등학생이 됐죠. 아버지가 내가 200만 원을 주고 마늘 심는 기계를 샀다. 이제 우리는 힘들어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큰 다짐을 했어요. 내가 아빠가 되면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지. 우리 아들이 아빠 게임을 한 다음에 그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대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아빠랑 유튜브를 하자. 그게 제가 인스타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학교를 갔어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고등학교 어디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도 있고 그냥 집에서 가까운 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는데 모든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학교 오면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근데 우리 학교를 못 오더라도 저 학교는 가지 마. 그 학교로 갔어요. 그 학교가 우리 학교에 오면 다 공짜로 공부를 시켜줄게 그랬거든요. 서울대 가면 등록금도 다 대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좋은 선택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갔더니 적성검사를 해요. 대학교는 무조건 이 공대를 가야 돼요. 20개 수학 물리 이거 아니고 그냥 너 공대 가면 된다. 공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 공대 졸업하고 직업은 뭐냐? 그럼 압도적으로 높은 게 농업. 너는 농부가 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공대를 졸업한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게 가장 너의 적성에 맞는 거다라는 게 적성검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확히 마늘 심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졸업하고 이제 아버지 이거 농사를 이어받아가지고 아버지보다는 내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만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문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3월달에 첫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진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기 김갑진이 누구냐?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김갑진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물리학자가 돼야겠다 그랬었어요. 영화 같죠? 그래서 물리학자가 됐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물었어요. 저는 물리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도대체 물리학자가 돼야 됩니까? 라고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리학이라는 거는 순수 학문이다. 그러니까 순수 학문은 너처럼 순수한 애들이 해야 된다. 네가 물리학자가 되면 넌 인류에 기여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되게 평범한 말이거든요. 평범한 말인데 그 말을 딱 듣는데 해야 되겠다. 물리학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물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물리는 진짜 어려워요. 수능 보면 이제 16개 중에 3개를 맞았어요. 한 반년쯤 지나니까 16개 중에 8개 맞았어요. 근데 진짜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인 게 수능 때 대박 났어요. 16개 중에서 15개 맞았어요. 진짜 운이 좋게 갔죠. 대학을 이제 갔어요. 이게 대학교 성적표입니다. 저기 일반 물리학이랑 일반 화학 이런 거 들어야 되는데 성적이 없잖아요. 일반 물리학 성적이 언제 나오냐 하면 2002년도, 그러니까 3학년 때 일반 물리학 성적이 이렇게 딱 떠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1학년 때 들었죠. 일반 물리학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일단 첫 수강에서는 F를 받았죠. 2학년 때도 그때 C0를 받았어요. 3학년 때 야 나 그래도 물리학자 되고 싶으니까 또 들었어요. 그래서 3번 들었더니 A-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겨우 이제 물리학을 3번 들어가고 일반 물리학 3번 들어가고 A-를 받았어요. 그때 학점이 0.41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러면 도대체 뭘 잘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학교 생활에 내가 적응을 못하고 있거든요. 불현듯 2학년 때 봄에 꽃이 풀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열심히 하면 되나?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한 달 정도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승부를 걸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름에 계절학기 있잖아요. 미적분학을 재수강 등록했죠. 1학년 때 그 F를 받았으니까 그때 핸드폰을 버렸어요. 연락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된 상태에서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도서관 갔다가 과외하고 다시 고시원 오고 요거를 한 달 동안 반복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성적이 나왔는데 A+이 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뭐 물리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이거 수업을 다 듣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잘할 수는 없다. 근데 딱 하나만 선택해서 딱 하나만 하면 난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바꾸는 일이 났죠. 이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여름방학 7월달에 계절학기 딱 듣고 A뿔을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트럭에다가 친구들을 딱 태우고 나서 이 전국을 8월달에 한번 돌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국사책에 나온 그림을 한번 다 가보자. 어디 갔냐 하면 저 위에 강원도 최고 꼭대기 청간정이라는 정자가 딱 있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친구 전화기로 아버지가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를 딱 해서 당장 돌아와라. 고추를 따서 지금 8월에 팔아야 되는데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니 때문에 지금 시장을 못 간다. 네가 차를 들고 날랐으니까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딨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 이거 내가 불효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 당장 앞을 보면 우리가 지금 불효를 하고 있는 게 맞다. 근데 먼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의 지금 이 시도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경북을 안 오고 경기도로 그냥 갔어요. 한 바퀴를 돌고 2학기 개강을 딱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방학 때 뭐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뭐 나 어학연수 갔다 왔어라는 친구도 있고 과외 엄청 많이 해가지고 돈 몇백만 원 번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 전국 일주하고 왔는데 이러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부럽다.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남의 인정을 받은 첫 순간이었어요.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계속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뭔가 계속 선택의 순간이 계속 나오거든요. 모든 게 선택인데 진리라는 게 있으면 그 진리에 비추어서 선택하면 되잖아요. 절대 기준이 되는 그 진리가 있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성경책에 진리가 있어 라는 사람도 있고 옛날 고전을 읽어봐 그래서 다 읽어봤어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못 찾았어요. 이게 너무 궁금하다. 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는 게 힘이냐 모르는 게 약이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아는 게 힘이에요. 근데 그래서 막 계속 막 꼬치꼬치 묻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야 모르는 게 약이야. 그만해.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생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그냥 행동을 하고 그걸 계속 합리화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찾아갔죠. 선생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 야 별거 없어. 그냥 영웅처럼 살다 보면 너도 언젠간 영웅이 돼 있는 거야. 그냥 영웅처럼 살면 돼. 그러면 영웅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웅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영웅을 찾으려고 이제 책을 엄청 읽었어요. 막 읽다가 진짜 좋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람의 검심인데 이거 제가 악당에 빠졌어요. 땅의 최종 두목에 호위무사가 있어요. 이 호위무사의 특징이 뭐냐면 희로애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락만 느껴요. 그 사람 뭐 계속 웃으면서 싸우니까 저 사람이 당황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상대가 계속 무너지는 거야. 즐거움만 느끼는 악당이었어요. 저게 제 영웅이었어요. 항상 웃고 있지만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인생을. 그러다가 근데 대학원에 딱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해요. 야 이거 살벌하더라고요. 와 나는 어딜 가도 에이스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새로 오신 교수님한테 갔어요. 교수님이 나만 바라봐.
너무 좋아. 그게 이제 스피리트로닉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실에 이제 교수님이 문을 딱 열면 애가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소파를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살았어요. 진짜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즐겁고요. 가장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이 사실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그죠? 많은 걸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졸업하고 나서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까 그거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 보면 내가 이걸 잘하나? 뭐 내가 이걸 좋아하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알고요. 어떤 사람은 배워서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매우 힘들게 노력해서 안다. 그러나 알고 나면 매 한 가지다.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도 영웅처럼 살다 보면 언젠간 영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